여성의 갱년기라는 것은 보통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에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더 이상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단 생리량이 급격히 줄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끊기게 되고, 혈관의 어떤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체온 조절의 기능이 변화가 생기면서 갑자기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거나 얼굴이 이제 홍조가 띄거나 아니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거나 어떤 이제 갱년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증상들인데요. 일단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성들이 심리적으로도 많이 이제 불안감과 우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주변의 서포트와 스스로의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갱년기라는 것은 본인의 어떤 잘못에 의해서 건강 관리를 잘못했거나 다른 요인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애 주기에 따른 변화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중년과 이제 노년을 준비하는 이제 시기가 되는데요. 이런 어떤 신체적인 변화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이거를 이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이제 극복하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병원을 찾아오면 이제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라든지 자녀분들도 이런 아내, 어머니의 변화를 이해를 하고 그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인데요. 중년이 되면 보통 살이 찐다고 그러죠. 보통 이제 갱년기가 되면 여성들이 복부 지방이 축적되고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폐경 전에는 여성 호르몬의 역할로 보통 여성들은 하체 쪽에 지방이 축적됩니다. 서양 배 모양의 체형을 갖는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폐경이 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감소를 하게 되죠. 남성들처럼 복부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사과형의 체형이 된다고 합니다. 복부 지방은 널리 알려져 있듯이 성인병, 대사성 질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의 아주 중요한 위험 요소가 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중년 여성들, 갱년기 여성들은 복부 비만에 빠지는 것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식단도 조절하고 적절한 운동도 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적절한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비만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폐경 이후의 여성들은 보통 이제 세균성 질염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위축성 질염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여성 호르몬이 이제 나오다가 더 이상 이제 안 나오고 줄어드는 상태가 갱년기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면 질 점막 역시 얇아지고 위축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분비물의 이렇게 분비도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가 되면 질점막이 건조해지고 작은 자극이라든지 충격에 의해서 손상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세균이 또 들어갈 수가 있는 이런 것을 보통 이제 위축성 질염이라고 합니다. 호르몬이 감소함으로써 생기는 위축성 질염은 평소에 따끔거리거나 아주 불편한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작은 충격에도 아주 예민하고 이제 이게 손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동반된 세균성 질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족냉증이라는 것을 여성들이 이제 많이 호소를 합니다. 한마디로 손발이 차다는 얘기인데요. 남성들보다 이제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왜 수족냉증이 생기는지 살펴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혈액순환이 되면 말초, 손 발끝까지 혈관들이 잘 발달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내경도 유지를 하고 있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따뜻한 피가 말단까지 가서 손발이 이제 따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말초 혈관들이 발달이 잘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수축되어 있거나 하면 이제 손발이 차게 됩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도해서 일단 혈액량도 좀 부족해지기 쉽고,
그리고 아무래도 신체 활동도 좀 적어서 혈관이 이제 수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가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데, 이제 갱년기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여성 호르몬도 이제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수족냉증에 빠지게 될 확률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손발이 차신 분은 본인도 이제 좀 불편하고, 특히 이제 날씨가 추워질 때는 뭐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뭐 장갑이라든지 뭐 양말 같은 거를 신는 것이 좋겠고, 운동, 신체 활동 같은 것들도 많이 해서 우리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마늘이라든지 생강, 계피와 같은 것들이 또 이제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기능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식품들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에게 영향을 줄까봐 다양한 음식이나 특히 약물 같은 거를 조심을 하게 되죠. 당연히 이제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태아와 산모는 태반과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결국 산모의 혈액이 태아에게 전달이 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모가 어떤 걸 섭취를 했을 때 그것이 태반과 탯줄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아기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모든 음식, 모든 약물이 태아에게 아주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산모가 건강을 해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득실을 따져서 어떤 질환을 반드시 산모가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태아에게도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약물을 조심스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은 등급에 따라서 태아에게 주는 영향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통 A, B, C, D 그리고 X 등급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보통 이제 A 등급은 비교적 이제 안전한 약물을 말하고, 알파벳이 높아질수록 이제 위험도가 이제 커지게 되는데, 이제 X 등급은 금기시되는 그런 약물이죠. 그래서 어떤 약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우리 산부인과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한마디로 본인의 몸이 아닌 쉽게 얘기하면 이물질이 몸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태아는 엄마의 절반과 아빠의 절반의 유전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지는 이제 생명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빠의 유전자는 자기 몸과 적합하지 않은 유전자 조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산모들의 경우는 이제 어떤 면역 반응이 활발하게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면역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어떤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피부 발진이라든지 가려움증, 즉 소양증과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막 이제 온몸에 이렇게 붉은 반점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라든지 차갑고 가렵고, 특히 이제 외음부라든지 질 쪽이 가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임신의 하나의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 되면 산모도 괴롭게 되고, 산모가 이제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아프면 그게 태아한테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산모가 된다고 반드시 어떤 약을 쓰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너무 심하다고 판단이 들면 우리 산부인과 주치의 선생님께서 연고라든지 아니면 먹는 약이라든지 질정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참지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